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죠. 취임 때 첫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다가 서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의 일종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했었고요. 이번 기회에 동맹국이자 이웃국가에게 25%씩에 대한 관세를 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원료 유통을 멈출 때까지 10%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 2, 3위에 대한 교역국입니다. 즉 자신들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세계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앞세워서 지금 현재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요. 방위비, 재협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방위비 재협상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해야 되는데, 트럼프 1기 때 행정부 당시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었던 윤상현 의원이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재협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한미 FTA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원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가 지출했던 게 10억 달러도 안 됐었는데 트럼프가 얼마를 요구했나요? 50억 달러를 올려라. 즉 5배 이상을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1년 반을 끌었죠. 2019년도에 이러한 요구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반의 협상으로 시간을 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 트럼프 주변에는 트럼프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트럼프가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모여있는 만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방위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재협상을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회보장, 건강, 메디케어, 국방, 채무 이자까지 총 5가지가 사실상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당연히 채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자일 거고, 사회보장, 건강, 메디케어, 국방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퇴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미국에서도 살기 힘든 사람들, 즉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 계속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의료 서비스와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소득 건강보험 프로그램,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연방에 대한 보건 기관에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수익자가 일부 돈을 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메디케어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건강, 메디케어, 그리고 채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주요 목표가 건강 유지, 경제적 안정 보장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국민을 위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 지출입니다. 즉 우리가 방위비를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줄여서 채무이자를 줄이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한테도 너네 방위비 너무 적게 낸다, 한국에게도 방위비를 더 지출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 대선 전에 낭비되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여서 약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2792조 원을 삭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 나온 게 바로 국방 예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도 국방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주목하고 있고요. 정보효율부의 수장 머스크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F-35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 방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죠. 이게 미국 국방부에만 납품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국, 일본,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등등 네덜란드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여러 국가에서 이 F-35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F-35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가격이 비싸고 무엇보다 다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트럼프가 말했던 내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국방비를 줄이는 내용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를 인수한 다음에 대규모 해고를 통해서 어떻게든 금액을 줄이는데 굉장히 추진력이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F-35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대체할 부분이 있겠죠. 이 스텔스 전투기 자체를 만약에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부분에 이번에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드론 회사인 언유주얼 머신스의 고문으로 영입이 됩니다. 이게 그냥 고문으로 영입된 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은 트럼프 주니어가 언유주얼 머신스의 2대 주주로 등재가 됩니다. 즉 현재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드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관련된 기술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 인맥을 활용해서 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정부 계약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전공한 학과가 환경과 정치과학 전공을 했습니다. 즉 사실상 드론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장남의 고문 연입, 그리고 머스크의 F-35에 대한 전투기 비난과 드론에 대한 효율성 강조에 따른 드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파일럿에 대한 생명 위험이 없습니다. 장기간 채공도 가능하고요. 제작이나 운용 비용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 타격 감시 효율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동성과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전투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해킹, 사이버 공격이나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MQ-9 리퍼 같은 경우에는 F-35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적지만 운영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행 시간에 따라서 물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연평균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전투기에 모든 임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건 맞지만 강점이 명확합니다. 사실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위험천만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면은 위험천만한 침투 임무나 정찰 임무에서 더 집요하게 더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분야가 시장에서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야에서 현재 중국이 너무 잘 나갑니다. 이번에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인 SSUAV Z탱크라고 하는 이 드론 캐리어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 성능을 보고 미국과 대만이 긴장할 정도입니다. 이 Z탱크에는 수천 대의 소형 드론을 장거리에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배치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현재 이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대만 해협 일대에 유사시에 중국이 막대한 드론에 대한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찰이나 일반 공격도 할 수 있는데 공수작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탑재량을 전환해서 드론을 태우는 게 아니라 각종 무기나 물자 수송까지 할 수 있는 만능 드론 캐리어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DJI가 드론의 주요 부품 공급망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드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현재 미국 하원이 지난 9월 달부터 세계 최대 드론 제조 업체인 중국의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시켜버립니다. 물론 아직 상원가에 통과되진 않았는데 이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미국에 수입되는 마케팅,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을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을 누가 잡았어요? 공화당이 잡았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흐름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가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이 드론 분야고 중국에 대한 빈자리, 중국을 쫓아내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은 막대한 어마무시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해당 기업이 바로 국내에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전문 기업인데 국방용 드론도 하고 있고요. 드론 CCTV, 홈 시큐리티 등 드론 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미국 공군과 소형 드론을 납품을 논의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인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이 이 DJI에 대한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에이럭스에 대한 소형 드론이 대체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이 국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드론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 트럼프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드론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